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도시 여주시에 감정가 대비 반값 이하로 나온 공장 부지가 있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이 그림은 위성에서 바라본 여주시 전경입니다. 이 고정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세종대왕 능이나 신륵사 등 관광지도 많고 남한강 물결 따라 물놀이와 힐링할 수 있는 여가시설도 많아 관광객이 사시사철 찾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해당 물건지, 이 해당 물건지의 여주대교를 건너면 바로 시가지가 나오죠. 여주시청 있는 시가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교통 여건도 여기 종합터미널, 여객터미널이 있고 판교발 여주역이 여기 있어서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 GTX F 노선이 여주시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이 곧바로 서울 생활권과 연계될 수 있는 호재가 이번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향후 이 지역 발전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면 해당 물건지로 한번 떠나보죠. 지금 이 진입로입니다. 이 부분이 진입로, 대로변에서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부분은 방향입니다.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예, 이 도로는 근데 이제 이 도로는 잠시 후 보시다시피 목적지 주변입니다. 콘크리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여양로라는 정식 도로명까지 붙어 있는 도로입니다.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현황도로에도 이렇게 도로명까지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뭐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니더라도 지적도상의 도로와 진배 없는 도로라 판단이 됩니다. 잘 살펴보시죠. 여기는 이제 앞 주택하고의 경계 지점. 이 토지 소유주가 2명인데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방치를 하고 있어서 거의 잡종지 수준이죠. 공장용지가.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현황도로죠. 이 부분이 현황도로인데 바로 이 부분하고 이 토지, 해당 토지하고 접해 있죠. 거의 한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까지는 이 해당 물건지의 토지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은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죠.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다른 이제 주택 입구 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는 오래된 건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건물로 보이는데 이 지적도상의 도로도 없는데 이 현황 도로만 가지고 허가가 났다는 그런 추론이 생기죠.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어야지만 지적도상의 4m 도로에 2m가 접해야지만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는 그런 이제 건축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적도상의 도로는 없습니다. 현황 도로뿐이 없습니다. 여양로라는 도로명까지 붙은 현황 도로만 있는데 그 도로 가지고 결국에는 허가를 놨다. 그렇다고 보면 이 해당 토지가 지적도상의 맹지라지만 도로명까지 있고 포장까지 되었고 이렇게 옆 바로 이웃 토지에 건물까지 이렇게 지어진 거 보면 이걸 누가 맹지라고 하겠습니까? 좀 맹지라고 그러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금 주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요건 뒤쪽에서 찍은 현행 토지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의 폐가 수준이지만 이게 토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요 부분은 바로 이웃 토지에서, 여기 밭인데, 이웃 토지에서 찍은
그런 그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토지를 효용성이라든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건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 위에 요 부분은 요 넘으면은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건물 계형도입니다. 건물 계형도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5개 동이. 그리고 토지 면적을 보면 350.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총 면적이 5동 총 면적이 72평. 또 감정 가격은 6억 1,461만 4,742원. 그런 금액이고요. 지금 최저 입찰가가 3억 116만 1,000원에 떨어져 있습니다. 50% 가격으로 떨어져 있고요. 참고상으로 요 감정 가격은 2년 전에 이 지금 현재 이 지분권자, 과반 지분권자 또 경매 신청권자가 이 공매로 사진 그 지분입니다. 공매로 사서 그 당시에 이 공매 가격을 보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이 금액보단. 그래서 이 금액보다는 종전 2년 전에는 가격이 좀 높았다. 공매 가격이. 그거를 이제 뭐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위성에서 이제 가까이 내려다보면 현황입니다. 이 주변, 해당 그 부동산의 주변을 보면 상당히 오래된 집이죠. 이 집들이 다 오래된 집이죠.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지금. 이게 현황도로. 아까 그 답사하면서 자동차로 들어왔던 이 현황도로. 이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졌다는 결론이죠. 더더군 이 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최근에 진 집이죠. 근데 지적도상의 도로도 없는데 결국엔 이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 허가를 득해서 이 건물을 졌다. 이런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이거를 좀 맹지로 보기는 그렇고 토지 효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더더군 여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뭐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축 신고만 해서 새로 건물을 건폐율이라든지 용량조를 찾아서 토지를 이용을 하면 토지 가치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적 계량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계량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지적 계량도 상에도 지금 요 모양, 요 도로, 이 위성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현황도로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상태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은 콘크리트 건물의 5m, 폭이 한 5m 정도로 보입니다. 5m 정도로 보이는 그런 콘크리트 도로가 이렇게 위성 지도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 상황은 뭐 위성 지도상에서 나타난 이 현황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등등 고칠 수도 없는 내용이죠. 있는 그대로죠. 또 지적 계량들은 원래 이 지적 계량들 약간의 그 좀 차이는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그냥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도로가 분명히 있다. 이 해당 토지에 분명히 접해 있다. 도로가. 또 이 도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476번지는 건축허가까지 내서 건물을 져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또 그 지적도를 한번 보니까 지적도상은 이런 모양입니다. 지적도가 사실은 수치가 정확하죠. 지적도가 수치가 정확한데 여기 지적도상에 보면은 지적당에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고 단 현황도로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있죠.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황도로에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도로 못지않게 이 지역은 이용되고 있다. 그런 판단이 씁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자연녹지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은 50%에서 10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토지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 내용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이런 그 법률이나 법령은 수도권은 전부 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자연보전권역이냐 성장관리권역이냐 뭐 이런 등등의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내용만 살짝 다를 뿐 거의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도시계획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법원 경매 정보지에서 나온 그 기본 내역입니다. 기본 내역을 좀 확대해서 좀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을 사건 번호가요. 2021 타경 170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여주지원 경매 2개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4월 6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물건의 종류를 보면 주택, 공장, 창고 이렇게 지금 다섯 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각되고 토지 면적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350.6평 상당히 큰 평수죠. 건물 면적은 72평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지목은 공장용지 공장용지고 사건명을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형식적 경매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우리는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이렇게 칭을 하는데, 이거는 뭐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런 경매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 경매에 의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 경매구나. 공유자가 있는데, 공유물 분할이 잘 안 되니, 경매를 통해서 현금 분할로 가격을 돈을 나눠 가지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을 하려니 땅이 이렇게 있는데 공유물 분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도로변을 가지려고 그러고 너는 이쪽을 가져라. 아니다 나는 이쪽을 갖겠다. 아니다 너가 이쪽을 가져라 등등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사유가 많겠지만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법원에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협의가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이걸 경매로 해서 현금 분할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 경매는 거의가 지분 그 소유에 의해서 이게 경매가 나옵니다. 지분 물건이 이런 형식적 경매가 나온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지금 이게 토지 등기부 등본인데 뭐 토지부 등본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소유자 심아무개하고 이아무개 소유자 이제 두 명이 이제 그 소유자인데 7분의 5 가진 이 소유자가 이제 여기 임의경매 이제 결정이 됐고 경매 신청을 한 거죠. 이게 채권자라고 해야 되는데 채권자는 아닙니다. 채권자는 아니고 원래 이제 채권자 표시라고 나왔지만 채권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쌍방의 지분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현금 분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매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 건축물 내용을 보면 이 보통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노란 딱지가 붙죠.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건물이다. 건축물 관리대장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까지 있는 정상적인 건물이라는 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활용도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중요한 그 분석 서류죠. 근데 여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내용이 아무것도 해당 사항 없음, 깨끗합니다. 이 물건 권리관계는 아주 깨끗합니다. 뭐 권리관계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그 맹지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맹지로서 토지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잘 따지고 이웃 그 상린관계, 이웃 토지 관계에 있어서 그 내 땅이 이웃에 있는 그 앞에 건물이라든지 옆에 아까 봤던 그 동영상에서 봤던
그 하우스, 비닐 하우스 그 부분이 내 땅을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등등만 물건에 대한 분석만 하면 이 땅은 뭐 권리 분석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깨끗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감정가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져 관심을 가질 만한 그 토지를 분석해 왔습니다. 입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설명한 내용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구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요거 내가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뭐, 향후에 이 지역이, GTX까지 들어온다고 치면, 또 부동산 가치 상승도 있고, 또 이 지목을 보니까 좀 희소성이 있죠. 자연녹지의 공장부지. 흔치 않는 그 지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요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을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